코인 투자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 오늘도 환영합니다. 코인 투자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시장 동향을 체크해야 합니다. 코인 투자는 전쟁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계속 우리를 속이려 들 것이고 개미들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우리는 세력을 이길 생각보다는 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력들의 움직임에 역행하기보다 해당 세력 움직임에 편승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럼 오늘의 분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크립토컨트 분석가는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이 시장에서 점차 빠져나가고 있다라며 시장의 매도 압력 감소는 가격 바닥의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단기 보유자들은 공포 때문에 손실을 감수하고 시장을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다라며 단기 보유자의 비트코인 매도 물량이 오히려 장기 보유자들에게 넘어가 시장이 더욱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온체인 거래량과 휴먼 주소의 활동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체인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는 X를 통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온체인 거래량과 휴먼 주소의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라며 이는 지난 7개월 중 가장 큰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역사적으로 정체됐던 비트코인이 다시 정상적 유통으로 돌아오는 것은 가격 상승의 긍정적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기관 투자자의 매도 압력에 직면하면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9일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크립토컨트 기고자 마투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41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기관 투자자의 강한 매도 압력을 나타낸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최근 마이너스 추세를 보이면서 조정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순유출이 발생한 것도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를 시사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란 미국 코인베이스 거래소와 바이낸스 등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나타냅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는 알트코인 시장의 강세장 판단과 미국 투자자들의 시장 심리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미결제약정은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포지션을 의미하며 언젠가 수익 실현이 될 물량을 의미합니다. 미결제약정의 증가는 자금이 유입을 뜻하며 미결제약정의 감소는 자금이 이탈을 뜻합니다. 미결제약정의 흐름을 통해 자금이 유입과 이탈 방향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전체 미결제약정의 거래소 분포 흐름을 보자면 1위가 CME 거래소이며 비율 27.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바이낸스 거래소이며 비율 21.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바이비트 거래소이며 비율 15.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분명 단기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미결제약정의 움직임은 견고하며 오히려 점진적인 상승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조정은 하락을 위한 조정이라기보다 기존 상승에 대한 단기 눌림 정도로 보여지네요. 단기 눌림의 최저점이 어딘지 알 수 없겠으나 결국 비트코인은 상승의 재탄력을 받으며 7만 달러 이상의 상승세로 견인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가상자산에 있어 알트코인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 수 있는 알트코인 인덱스입니다. 알트코인 인덱스상 최하단 영역에 도달하였으며 해당 최하단 영역에서 단기 반등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순 말부터 알트코인의 반등세가 차츰 돌고 있었으나 비트코인의 단기 눌림이 나오자 다시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비트코인의 미결제약정 흐름을 보시면 시장의 자금 유입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기 눌림에 단기 투자자들이 손털고 나가면 장기 투자자들이 해당 물량들을 흡수 중이죠. 지금의 단기 눌림은 여전히 매수해야 될 시점이지 단기 눌림에 겁먹고 매도해야 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해당 점유율 차트는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과 알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살펴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의 알트코인의 영향력이 상당히 낮으며 비트코인이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한없이 상승하는데 알트코인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주는 알트코인들의 큰 움직임이 없었던 모습인데요. 그러나 비트코인 점유율이 감소하고 알트코인 점유율이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통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다시 한번 알트코인의 반등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저점을 경신하며 하락 모멘텀을 보여주는 날 알트코인의 대불장의 신호탄이 될 텐데 차분히 해당 시점을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비트코인의 심층 분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거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중장기적인 시장 흐름은 여전히 강세 추세로 견고합니다. 내부적인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을 뿐이죠. 간혹 스윙 거래를 하시는데 하루, 이틀 단기 움직임에 너무 목숨 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신 분들은 스윙 거래보다는 단타 거래에 적합하신 분들이십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이 긴 호흡의 스윙 거래에 적합한지 짧게 치고 빠지는 단타 거래에 적합한지 본인 스스로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일간 차트상으로는 아직 전고점을 돌파해주지 못했기에 약세 추세가 진행 중인데요. 그러나 한 달 안으로 7만 달러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며 일간 차트상의 전고점을 돌파해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미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 지남에 따라 결국 시장 가격은 7만 달러를 넘어서 10만 달러 이상의 상승세로 견인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세력들은 쉽사리 그냥 차트를 우상향시키지 않습니다. 대상승장 가기 직전 마지막에 시장 흔들기를 보여줌으로써 개미들을 털어내고 움직이죠. 즉, 저점의 가격이 얼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가격이 상승하겠으나 단기 눌림의 저점을 정확히 얼마 찍고 갈 것이다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저점 매수에 목숨 걸지 말고 차분히 분할 매수와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는 과비중의 풀매수 혹은 한 종목 몰빵과 같은 극단적인 투자 접근입니다. 해당 극단적인 투자 접근은 뭘 해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 꼭 본인 스스로를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4시간봉 차트입니다. 4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지지레벨은 57,500에서 58,500달러 부근입니다. 해당 가격대는 4시간봉상 수요존을 의미하고 있죠. 해당 가격대까지 안착될지는 알 수 없겠으나 혹시나 해당 가격대 안착 시에는 매수로 적극 대응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시간봉 차트입니다. 1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중장기적인 추세도 강세 추세가 확인되고 있으며 단기적인 추세도 강세 추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윙 거래를 하시든 단기 거래를 하시든 매수 포지션이 유리함을 의미합니다. 시간봉상으로는 여전히 중요한 지지레벨은 57,500에서 58,500달러 부근을 가리키고 있는데 해당 지지레벨까지 안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미결 제약정이 워낙 견고하게 쌓이고 있는 중이라 해당 수요존 안착이 된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5분봉 차트입니다. 15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분봉상으로 중요한 지지레벨인 강세 오더블럭을 벌써 4차례나 두들기고 있는데요. 분명 중요한 지지레벨인 것을 맞지만 벌써 4차례나 두들겼기에 분봉상의 단기 흐름은 썩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59,800에서 6200달러 가격대를 두들긴다면 추가적인 지지 반등보다는 시간봉상의 수요존까지 안착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일의 주요한 유동성 가격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동성을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력은 결국 유동성을 목표로 움직이게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주문 오더가 밀집한 영역을 찾아 사냥에 나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동성 이끌림 방향을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간 매수층 유동성은 62,525달러에 형성되어 있으며 주간 매수층 유동성은 65,605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간 매도층 유동성은 62,265달러에 형성되어 있으며 주간 매도층 유동성은 59,840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간 매도층 유동성과 주간 매도측 유동성이 상당히 근접하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금일 해당 매도층 유동성 부근을 지속적으로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매도측 유동성 부근을 건드리는 것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라 볼 수 없겠죠. 6200달러 라인은 어떻게 해서든 지켜주는 것이 좋겠고 59,800달러 라인을 하방 이탈하면서 매도측 유동성을 모두 해소시킨다면 시간봉상 수요존까지 안착될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간 세션별 가격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시간 세션별 유동성은 왜 체크하는 것일까요? 아시아 세션에서는 일본 엔화, 한국 원화 등의 유동성이 크게 나오는 세션입니다. 해당 시간 동안 아시아의 유동성이 가장 활발하며 미국 달러는 해당 세션 동안 대부분 통합 및 보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욕 세션에서는 미국 달러의 가장 많은 거래량과 유동성을 제공하며 해당 세션 동안 아시아의 통화는 대부분 통합 및 보합세를 보이게 됩니다. 즉, 가격과 시간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며 각 시간대 세션별로 유동성을 체크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의 시작입니다. 그럼 세션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아시아 로우값과 아시아 하이값을 통해 유동성을 만들어냈고 런던 세션에서는 아시아 하이값을 해소시킨 뒤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 세션에서는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장 마감되었습니다. 최근 아시아장에서 가격을 올리면 뉴욕 세션인 미국에서 던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말까지 중요한 지지레벨은 59,800에서 6200달러가 되겠으며 해당 값을 지켜내주느냐에 따라 시장 방향성이 얼추 잡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선 해당 지지레벨을 테스트한다는 것 자체가 썩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분봉 단위의 단기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주봉 및 시간봉상의 강세 추세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일간 바이어스상 흐름은 62,000에서 62,500달러 부근에서 매도 축적이 이루어졌으며
6200달러 부근에서 청산 흐름이 다소 나와주었으나 애매한 상황입니다. 금일 주가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62,000에서 62,500달러 부근에서 재차 조정받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자면 주간 및 시간봉상 강세 흐름은 견고하며 크게 걱정할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분봉 단위의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흐름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번 주 주말간 59,800에서 6200달러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겠고 해당 지지 레벨을 하방 이탈할 경우 시간 봉상 수요존인 57,500에서 58,500달러 가격대까지 안착될 가능성을 염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